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날은 조금 덥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온도가 낮 기온이 29도 올라가서 후덥지근한 날씨였는데 아마도 한 9월 추석 가까이 되면 좀 신선한 바람이 많이 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낮에는 약간 조금 습도가 높아서 좀 짜증이 약간 날 듯한 그런 날씨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찰학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경찰의 개념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좀 곤란하다.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각각 경찰의 개념이 달리 변천돼 왔다. 그런 걸 배웠죠. 국가마다 고유한 전통이 반영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역사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경찰의 개념을 어떻게 봐왔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성에 따른 부분입니다. 역사성. 역사성이라는 것은 어떤 법과 제도에 따른 구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과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로 나누어집니다. 대륙법계, 영미법계. 여러분 법학 개론을 좀 배우신 분들은 대충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법의 계통을 따진다면 크게 보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나눠집니다. 여기서 대륙이라는 것은 유럽 대륙을 말해요. 유럽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경찰의 뜻이고,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 또는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들의 국가의 경찰의 뜻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 두 개의 구분을 지는 이유는 크게 이 두 가지 어떤 법계에 따라서 경찰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 역사적 어떤 발전 과정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륙법계는 경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경찰하면 굉장히 어떤 국가의 권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요. 국가의 권위.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굉장히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이고 관료적이고 약간 강압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 그런 국가경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경찰은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파악하는 거예요. 강력한 경찰권을 가진 어떤 개념으로 보는 법계통이 대륙법계입니다. 프랑스 같은데, 독일 같은데, 독일 여러분 게스타파 같은 거 있었죠? 독일 경찰, 프랑스 경찰 굉장히 강력한 공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이태리, 그 다음에 스페인. 저도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그때만 해도 91년도만 해도 많이 이제 서비스 경찰로 전환이 됐지만 그 이전에 프랑코라는 사람이 어떤 독재 체제를 유지할 때, 독재 국가를 할 때는 경찰은 국가 전반을 지배하는,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상징이었어요. 독재권은 원래 경찰을 앞서서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도 전부 다 중앙집권적 어떤 경찰 국가 시스템을 유지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 그 다음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우리. 다 대륙법계입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 일제 순사가 무서운 이유, 바로 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죠. 요즘 신세대들은 이런 말 못 들었을 건데, 애가 막 울면은, 야, 순사 온다 하면 울음을 뚝 붙일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럼 애가 많이 운다고 가정하면 일제 순사가 나타나는데, 애 그쳐? 울음 그쳐? 안 그치면은, 방망이로 좁혔다는 얘기예요. 일제시대에. 그만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결국에는, 일본 순사제도, 경찰제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강력히 지배했죠. 36년 동안. 그것이 바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영미법계 국가는 많이 달라요. 국가와 치안 유지를 국민 스스로의 책무로 봐요. 나의 일로 보는 거예요. 치안을 유지하는 거, 우리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거, 외부로부터 도적을 막는 거, 그건 국가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율성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가 아니고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 주민들 중에서 나를 대신 지켜줄 만한 사람을 경찰로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나를 위해서 지켜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왕관이 될 수도 있고 치안관이 될 수도 있어요. 명칭은 여러 가지 있지만.
보안관, 치안관 제도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 이게 영미법규과의 특징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런 말을 했죠. 취임사에서.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 이런 발상은 바로 영미법과의 특징입니다. 경찰과 시민이 따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한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심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륙법계에서는 치안을 유지하는 거, 도덕을 지키는 거는 국가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경찰제도, 대륙법 국가경찰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와서 2006년도에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생기고 최근에 금년도죠. 2021년도에 자치경찰 제도를 일부 도입했어요. 도입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자치경찰이 아닌 무늬만 자치경찰 비슷한 걸 도입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제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형식적인 자치경찰 제도를 일단 운영하는 걸로 시행은 됐습니다. 자, 영미법 개국가는 영국, 미국, 그 다음에 과거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캐나다나 인도, 호주, 뉴질랜드 같은 연방국가 이런 나라들은 다 영미법계 경찰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륙법계국가의 경찰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냐. 자, 사회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명령 강제 자유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마라 하면 처벌하고 하지 마라 금지작용, 명령 강제 작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륙법계국가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규제하는 게 많았어요. 단속하는 게 많았어요. 처벌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공권력을 갖고 있고 강력한 법 집행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대륙법계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일반 통치권은 국가가 불특정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국가가 불특정 일반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 일반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모든 일반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쉽게 제한됩니다. 금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가 있었습니까? 주권, 영토는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마음대로 못 쓰고 일본 말 썼지 않습니까? 일본을 쓰게 만들었죠. 창씨개명, 성도 바꾸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권력적, 명령적, 강제적, 강압적 요소가 있는 국가 기능이 바로 경찰이다. 그래서 경찰과 국민은 대등관계가 아니고 상하관계, 수직관계, 권력적 관계,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대륙법계국가의 특징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유럽 경찰은 다 그렇다. 그에 비해서 영미법계국가의 경찰은 현대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국가가 아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경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은 권력적 작용, 즉 법집행작용, 명령강제작용을 하지만 그 외에 계몽, 지도, 공사와 같은 서비스 기능,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능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시민은 수평적 관계, 대등한 관계, 상호 협조하는 관계, 서로 이해하는 관계, 너와 내가 남이 아닌 관계,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인 관계. 이것이 바로 영미법계국가의 경찰의 뜻이죠. 자, 서비스 기능을 좀 더 강조하는 경찰, 대등한 관계의 경찰. 이것이 영미법계국가의 경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좋나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거 볼까요? 우리나라는 경찰 개념은 영미법계냐 대륙법계냐, 대륙법계냐 영미법계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본 경찰을 개수했다, 카피했습니다. 일본은 독일 경찰을 카피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이어받았어요. 계속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경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두르기였습니다. 언제? 어떨 때? 바로 미군정을 실시하는 3년 동안에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우리나라에 살짝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기능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미군정은 언제입니까? 1945년 9월 12일부터 1948년 8월 10일 해방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것은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런데 8월 10일 해방되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하였으면서 우리나라의 행정 통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후진 중에 후진 국가였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해서 끌어낼 능력이 없었어요. 나라가 뭐 개판 5분 전이었어요. 해방은 되었지만.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둘로 이렇게 쪼개진 상태에서 북한에서는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은 미군이 진주합니다. 미군이 진주해서 남한은 미국에서 돌아서 정부 수립 때까지 군정을 시행해야 된다. 미 군인 육군소장이 돌아서 미군정청 장관이 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를 사실상 통치하는 시대, 이게 바로 미군정이에요. 3년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시영 씨가 뽑히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시발점입니다. 제1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제1공화국이 되기 전까지 미군정 시기에 미국의 영향을 받았어.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우리나라 두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법 집행 기능, 강력한 공권력 기능을 가진 경찰 개념을 위에 바탕 위에서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능이 약간 강조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 경찰은 현재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지금 와서는 법 집행 기능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제공 기능도 더욱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 면접 시험에서도 경찰은 법 집행자로서 기능이 중요하냐, 서비스 제공자 기능이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는 법 집행 기능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현대 경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찰은 법 집행관이기 때문에 법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가르칩니다. 그런 것이 균형 있는 답변 방향이에요. 자, 우리나라 경찰 개념 이해하셨죠? 대륙법계가 한 7, 80% 되는 영미법계가 20, 30% 된다. 뭐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대성에 따른 구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 대륙법계 경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대에 따라서 경찰이 또 어떻게 변화하는가, 경찰의 기능이나 권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부터 경찰 국가 시대, 법치 국가 시대,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시대별로. 중세는 까마득하죠, 여러분. 여러분 중세는 여러분 10세기부터 한 16세기까지를 중세라고 보통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중세는 여러분 유럽은 성당이 지배하는 시대, 교황이 지배하는 시대,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 위에 존재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일종의 암흑시대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는 교회 행정, 그래서 교회는 가톨릭 성당을 말합니다. 주로 가톨릭 성당을 중심한 천주교 교회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정을 전부 경찰의 개념으로 봤어요. 경찰 작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 작용 개념이 어마어마한 거죠. 교회 행정을 빼고 나면 전부 경찰이야. 그러니까 국가 구석구석에 교회를 빼고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가장 광범위한 경찰권이 유지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찰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교황과 경찰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국가 시대가 열립니다. 경찰 국가는 절대 군주과 시대예요. 이제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제 절대 군주 왕이죠. 유럽의 왕들이 교황의 권력을 물리치고 군주 국가를 만든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의 왕들, 고려의 왕들 같은 그런 시대 말입니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시대. 이때는 역시 경찰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경찰국가라고 불러요. 17세기부터 18세기 후반입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이때는 경찰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외교, 군사, 사법, 재정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 전반, 이걸 내무행정이라고 부르는데 내무행정 전반을 경찰로 봤어요. 이때는 교회의 개념은 교회는 굉장히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교회 나오도 안 하죠. 외교, 군사, 사법, 재정을 뺀 나머지 행정은 전부 경찰이다. 이때도 경찰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중세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경찰의 권한이 사회 구석구석 이 네 군데를 빼고는 다 경찰이 지배했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18개 부처가 있죠. 장관들이. 18개 부처가 나눠졌는데 그 중에 내무행정은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무행정이에요.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옛날에는 한 90년대, 80년대는 내무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내무부 장관이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18개 부처 중에 한 개 부처의 장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내무행정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경찰과 시대에도 외교, 군사, 사법, 재정을 제외한 전부 다 경찰 업무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교부, 군사는 국방부, 그죠? 사법은 예를 들면 검찰, 그 다음에 재정은 기획재정부. 요 네 개 부서를 빼고는 다 경찰이니까 나머지 부서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경찰. 이게 경찰 국가 시대, 절대 군주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법치 국가 시대로 접어듭니다. 다른 말로 근대 시민 국가라고 불러요. 18세기 후반쯤 됩니다. 자, 1700년대 후반이 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사조, 새로운 사상의 물결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 대륙에서. 그 사상적 기반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 하니까 어떤 학생은 계몽이 뭡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초 지식이 부족해. 계몽은 뭔가 무지몽매한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게 계몽이죠. 우리 문맹률이 지금은 문맹률이 굉장히 없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90% 이상이고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많았어요. 즉 쉽게 말하면 한자 보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게 없어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다.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교육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뭔가 가르쳐서 지식을 깨우쳐야 돼요. 그게 계몽주의입니다. 그게 18세기 후반에 시작했다는 거죠. 계몽주의. 그 다음에 존 로크나 루소의 사회계약서. 그 다음에 권력분립. 권력분립주의 이런 거예요. 이때는 왕이 지배했잖아요. 왕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갖고 있었는데 권력분립주의를 통해 가지고 행정권은 임금이 갖고 왕이 갖고 사법권은 법원이 갖고 그렇죠? 입법권은 의회가 갖는 이런 것이 상권분립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권력분립 통해서 왕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왕의 권한을 통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이때라는 거죠. 이게 근대 시민국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인의 기본권,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은 최소한의 일만 해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경찰은 소극적 질서 유지라 하고 질서 유지와 위험 방지 업무만 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극적 질서 유지 위험 방지는 뭐냐면 경찰은 야경만 돌아라. 쉽게 말해서 경찰은 밤에 도둑놈, 강도, 절도, 살인사건만 해결해주면 된다. 막아주면 된다. 다른 건 하지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의 개념이 굉장히 극도로 축소된 시대. 이게 바로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야경국가, 소국가란 말은 경찰은 도둑놈만 지켜라. 강도만 잡아라. 살인범만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경찰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권한이 확 축소된 시대가 되겠어요.
자, 요거를 도표로 한번 보면, 자, 이게 전체 경찰의, 국가행정이, 전체 국가행정이라고 보면, 국가행정 보면, 중세시대는 요 교회행정, 요게 교회행정입니다. 성당을 지금 교회행정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체가 경찰 기능이에요. 굉장히 컸죠. 그러다가,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지금 글자가 보이겠는데 안 보이네요. 외교, 군사, 사법, 재정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글자가 안 보이게 됐습니다. 자, 요 부분은 외교, 군사, 사법, 재정입니다. 재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행정 전반은 뭐라 그랬습니까? 경찰 국가시대. 그리고 경찰 국가시대는 요만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경찰이에요. 그래서 경찰국의 힘이 굉장히 막강한 때죠. 그러다가 근대 시민국가,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 경찰은 야경국가, 요것만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경찰이니까 나머지는 경찰이 아니야. 그리고 경찰이 간다니 굉장히 축소된 거죠. 요것만 경찰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경찰 개념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커졌다가 굉장히 축소됐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차 대전 이후가 되게 되면 협의의 행정경찰을 제외한 순수 보안경찰만을 경찰로 보는 시대로 또 바뀝니다. 자, 여기서 협의의 행정경찰, 순수 보안경찰은 나중에 또 배웁니다만은 크게 보면 협의의 행정경찰은 뭐냐 하면 위생경찰, 소방경찰, 영업경찰, 건축경찰, 철도경찰, 경제경찰, 산림경찰, 이런 것들을 협의행정경찰을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경찰의 개념을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딱 봤을 때 이거는 이름은 경찰의 말이 붙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위생 업무, 보건위생 업무는 보건소,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소방 업무는 소방서에서 하죠. 영업 업무, 영업행위 단속하는 건 자치단체에서 해요. 그 다음에 건축 업무도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건축법 위반 단속도 자치단체 주로 해요. 그 다음에 철도법 위반을 단속하는 게 철도경찰이에요. 이거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해요. 일반 경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협의행정경찰이라고 해요. 협의행정경찰은 다 일반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 행정기관으로 다 넘어가고 순수하게 진짜 경찰활동을 보여주는 경비경찰, 시설 지키는 경비, 경호경찰, 그 다음에 교통단속하고 교통지주인 교통경찰, 생활안전지구대 발소, 생활안전경찰, 범죄예방, 범죄예방을 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풍속경찰, 예를 들면 성매매라든가 도박행위, 이런 걸 단속하는 거. 요런 건 순수한 경찰이잖아요. 요런 보안경찰 기능만을 경찰로 보는 것이 바로 2차 대전 이후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경찰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경찰의 개념이 가장 컸던 때는 언제입니까? 중세시대. 경찰의 개념이 가장 작았던 시대는 제가 볼 때는 법치국가 시대 또는 2차 대전 이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도 어쩌면 법치국가 시대가 더 작을 수 있어요. 이건 도둑놈만 잡는 되니까. 여기는 순수 보안경찰로 도둑놈 잡는 건 생활안전이잖아요. 경비, 경호, 그죠? 교통, 풍수까지 다 하니까. 요 법치국보다는 요게 약간 더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개념이 권한의 범위 가장 좁은 것은 법치국가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큰 틀에서 여러분 이제 시대성에 따른 구분과 역사성에 따른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역사성에 따라서는 대립법 격가의 경찰, 강력한 공권력, 명령 강제하는 적용, 영미법계 국가는 강력한 권력적 작용, 법집행장 이외에 서비스 기능 제공자의 경찰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이다. 우리나라는 대립법의 경찰 개념을 한 8, 90%, 7, 80% 유지하면서 영미법 국가의 경찰을 미군정 시대를 통해서 일부 도입해서 한 10%, 20%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대성에 따른 경찰 개념의 변화, 역사성에 따른 경찰 개념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경찰의 다양한 어떤 분류 기준에 따른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